강은에게 삶은 언제나 고단한 싸움이었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잠시라도 쉬면 불안감이 밀려왔고 미래는 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하고 넉넉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은하는 추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흐렸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그때였다. 한 모퉁이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빗물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그녀는 강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유일한 머플러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물에 몸이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낡고 비좁은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라면을 강아지와 나눠 먹었다. 평소에 피곤에 지친 눈빛과는 달리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연민이 가득했다. 이 작은 행동은 길을 가던 한 시민에게 목격되었고 그 시민은 은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작은 파문이 일어났다. 자취방을 정리하던 은하는 우연히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희미하게 변색된 은색 비녀가 들어있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하얀 수선화 문양이 새겨진 비녀였다. 그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비녀 옆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급하게 쓴 듯한 편지에는 어머니가 미처 말하지 못한 비밀과 깨어진 약속, 그리고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하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나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과거사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서둘러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담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이 비밀스러운 조각들을 숨기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비녀의 수선화 문양을 조용히 매만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인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듯했다. 강은하의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아지를 구조한 작은 선행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지만 그녀의 고단한 현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만 같은 제안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 태양그룹의 CEO 서준호2의 저택에서 상주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은 그녀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어렵게 면접에 합격한 은하는 기쁨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위 1%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곳은 화려함 뒤에 엄격한 규칙과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곳일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배경이 그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비춰질지 두려웠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아있는 자신의 현실과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이끌었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잡아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은하는 태양그룹의 고용 담당 직원에게서 건네받은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계약서에는 상상 이상의 엄격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근무 시간 외, 외부 출입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가족 구성원과의 사적인 접촉 엄금,
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 등 그녀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과의 사적인 접촉 금지 조항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 안에 갇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며칠 후 은하는 낡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태양그룹 CEO의 저택 앞에 섰다. 웅장한 대문과 높이 솟은 담장은 그녀의 세계와 저택의 세계를 확연히 나누는 경계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의 이전 삶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녀는 이제 저택의 규칙과 서준호라는 차갑고 냉정한 CEO의 통제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다. 저택 안은 압도적인 화려함과 정교한 질서로 가득했다. 은하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이전의 자취방보다는 훨씬 넓고 깨끗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낯선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고용 담당 직원에 의해 보관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첫날부터 은하는 숨가쁘게 일해야 했다. 저택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고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다. 서준호는 냉담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은하를 비롯한 다른 도우미들을 그저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는 도우미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은하는 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조심 또 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호와 어린 아들 서하준의 목소리였다. 하준은 5살 배기 아이였지만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다. 은하는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접촉금지 조항 때문에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요리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다.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 타고 울부짖고 있었다. 은하는 저택에 서준호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준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거실 쪽으로 옮겼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에는 서준호가 차가운 얼굴로 하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서준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뒤돌아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은하는 아이의 텅 빈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었다. 그녀는 계약 조항을 어기는 것이 두려웠지만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준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고개를 들어 은하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다. 은하는 아이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작은 순간이 그녀의 삶, 그리고 저택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다. 강은하는 저택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 애썼다. 서준호의 차가운 시선과 엄격한 규칙은 그녀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특히 서하준 어린 CEO의 아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다. 가족 구성원과의 사적인 접촉 금지라는 계약 조항은 그녀에게 족쇄와 같았다. 하지만 하준의 외로운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거실에 고급스러운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서준호가 아끼는 진귀한 컬렉션들이었다. 그녀는 섬세한 손길로 먼지를 닦아내며 혹시라도
작은 흠집이라도 낼까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진열되어 있던 화려한 색깔의 꽃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은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깨진 꽃병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해고와 빛, 그리고 다시 길거리로 내몰릴 자신의 처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저택에 울려 퍼진 요란한 소리에 방문이 열리며 어린 하준이 달려나왔다. 하준은 은하가 깨진 꽃병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엄마를 발견한 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다. 엄마, 하준은 은하의 허리에 매달려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작은 몸은 그녀에게서 위안을 찾는 듯 떨리고 있었다. 은하는 하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나 놀랐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준의 외침과 깨진 꽃병 소리는 저택의 모든 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서준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재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바로 바닥에 깨진 꽃병과 그 앞에서 하준을 안고 있는 은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미묘한 걱정과 은에 대한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하준이가 저 여자에게 왜? 서준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오갔다. 동시에 저택의 총괄 관리인이자 하준의 유모 역할을 겸하고 있는 강 여사가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다가왔다. 강 여사는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부인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엄격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저택의 실세나 다름없었다. 강 여사는 하준이 은하를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녀는 서준호의 이성적인 판단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하준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집착을 보였다. 그녀는 하준의 유일한 피부티인 서준호만큼이나 하준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다소 강압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은하 씨, 감히 주인집 아드님을 유혹하려 듭니까? 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은하를 마치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몰아세웠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어디를 넘봅니까? 이 저택에서 나가고 싶습니까? 강 여사는 은에게 해고를 암시하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저런 천박한 여자가 감히 우리 도련님에게 접근하다니. 당장 내쫓아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은에 대한 강한 방함과 불신이 가득했다. 서준호는 강 여사의 경로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다. 강 여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준이가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인데 그는 하준의 이상 행동과 은하의 당황스러운 표정 사이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강 여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 여사의 과잉 반응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하준의 반응이 단순히 놀라거나 무서워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서준호는 은하를 쫓아내지 않고 그녀와 하준 사이의 관계를 비밀리에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강 여사는 그날부터 은하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하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시키고 일부러 힘든 잡무를 떠맡겼다. 예를 들어 저택의 거대한 창문들을 모두 닫게 하거나 무거운 가구들을 혼자서 옮기게 하는 시기였다. 또한 다른 도우미들 앞에서 은하의 실수를 과장하여 질책하고 망신을 주었다. 강은하 씨는 아직 요령이 부족하네요.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배우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다른 도우미들은 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은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하가 강 여사의 미움을 사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은하는 저택에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이 일을 포기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하준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과 서준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의문의 시선 속에서 어렴풋이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강은하는 저택에서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짐을 느꼈다. 강 여사의 노골적인 괴롭힘과 다른 도우미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 여사는 은하가 하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술수를 썼다. 하준이 은하를 찾을 때마다 강 여사는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거나 은하에게 갑작스러운 잡무를 시켜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준은 은하를 엄마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그녀를 따랐다. 아이의 순수한 애정은 은하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동시에 큰 부담이었다. 그녀는 계약 위반으로 해고될까봐 두려웠지만 하준의 외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몰래 하준에게 다가가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주며 아이를 위로했다. 이 모든 행동은 강 여사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고 강 여사는 은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서준호에게 과장하여 보고했다. 도련님, 저 여자가 또 도련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을 홀리려는 수작 같습니다. 강 여사는 서준호에게 은하를 모함하며 그녀의 해고를 종용했다. 서준호는 강 여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은하와 하준의 관계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준의 변화에 대한 미묘한 기대감과 함께 은하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 공존했다. 그는 강 여사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서재 창문 너머로 하준과 은하가 몰래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준의 얼굴에 피어나는 희미한 미소는 그에게 낯설면서도 희망적인 풍경이었다. 하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엄마라고 울부짖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운 없이 늘어져 있었다. 저택에는 늘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준호는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하준을 진찰하게 했지만 의사들은 아이의 신체적인 이상을 찾지 못했다. 도련님은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인 듯합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서준호는 절망했다. 그는 하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아이의 마음을 치유할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하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하준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하준은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그때 그의 시선이 문득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하준의 어머니가 어린 하준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익숙한 수선화 비녀가 꽂혀 있었다. 서준호의 뇌리에는 은하가 가지고 있던 그 비녀가 스쳐 지나갔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준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서준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은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서준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강은하 씨, 하준이가 당신을 따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준이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하준이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당신은 이 저택을 떠나야 할 겁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그녀는 하준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이 주어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서준호의 눈빛에서 냉정함과 함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을 읽었다. 내가 실패하면 하준이는 계속 아플 거야. 그리고 나도 이 모든 걸 잃게 되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은하는 하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강 여사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지만 서준호의 명령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은하는 하준의 방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를 돌보았다. 그녀는 하준에게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자장가를 불러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잠든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준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은하의 품에 안기면 점차 진정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은하의 편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도 하준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더 야위어갔다. 은하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하준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하준의 방에 있는 책꽂이에서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 속에는 하준의 어머니가 직접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엄마의 비밀 정원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은하는 책을 펼쳐보았다. 책 속에는 하준의 어머니와 어린 하준이 함께 꽃밭에서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에는 수선화가 가득했다. 은하는 직감적으로 이 책이 하준의 어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준은 은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은하는 책 속의 그림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준에게 이야기했다. 여기 예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있네. 하준이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래. 그녀는 하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은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준이 엄마, 수선화, 그리고 그 비녀.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실마리를 잡은 듯 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하준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은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준의 어머니가 남긴 동화책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서하준의 상태는 점점 더 위중해졌다. 밤낮 없이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고 중얼거리는 하준을 보며 은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침대 곁을 지키던 그녀는 하준의 불안정한 숨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강 여사는 여전히 은하를 경계하며 병실 문 밖에서 서성였고 서준호는 냉철한 표정으로 의사들과 통화하며 하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하준이 갑자기 침대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안 돼,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아이의 작은 몸은 경련하듯 떨렸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다시 깊은 악몽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은하는 당황했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하준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준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하준의 방에 있던 낡은 동화책, 엄마의 비밀, 정원들 떠올렸다. 하준의 어머니가 직접 쓰고 그린 책이었다. 은하는 책을 펼쳐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림책 속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비밀 정원이 있었단다. 은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차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마치 하준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랑을 담아 이야기를 속삭였다. 책 속에는 수선화가 가득한 정원이 그려져 있었다. 은하는 그림 속의 수선화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 수선화는 말이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대. 하준이를 보면 늘 이 수선화가 생각난다고 했지. 그녀의 말과 함께 은하의 머릿속에는 희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선화, 비녀, 엄마의 편지, 약속,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준의 머릿속에서 강렬하고 선명한 이미지들이 은하의 뇌리로 흘러 들어왔다. 하준의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 즉 교통사고 당시의 잔상이었다. 하준은 사고 직전 엄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쳤던 말, 그리고 엄마의 손에 쥐어있던 수선화 비녀를 보았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떠나기 전 하준아, 엄마가 없어도 수선화처럼 꿋꿋하게 자라렴. 그리고 언젠가 너의 진정한 엄마가 나타날 거야. 라고 속삭였던 희미한 목소리까지. 은하는 하준의 기억을 생생하게 공유하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깨어진 약속, 그리고 어떤 이름은 바로 하준의 어머니, 즉 그녀의 이복 언니에 대한 것이었다. 하준의 어머니는 사고 직전 은하의 어머니에게 하준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적인 운명의 연결고리는 서준호의 차가운 눈빛과 강 여사의 불신으로 인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준을 더욱 꼭 안았다. 하준아, 괜찮아. 엄마는, 아니 이모는 늘 하준이 곁에 있을 거야.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가 하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이의 떨림이 점차 잦아들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졌다. 마침내 하준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은하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서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는 은하의 눈물과 하준의 기적 같은 변화를 보며 경악했다. 강 여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불신 대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차올랐다. 서준호는 하준의 어머니의 유품인 수선화 비녀가 은하의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이제 은하가 그 비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충격받았다. 하준이 엄마의 비녀가 왜 저 여자에게, 그의 뇌리에는 이 모든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서준호는 망설임 없이 은하에게 다가갔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낡은 비녀를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이 비녀는 어디서 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 순간 서준호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준의 어머니가 사고 직전 자신에게 건네주려 했던 편지, 그리고 그녀의 유언 속에 스치듯 언급되었던 수선화 비녀와 어린 동생이라는 단어. 그는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강은하. 그녀는 하준의 유일한 이모이자 하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서준호는 자신이 10년 넘게 찾아 헤매던 하준의 유일한 혈육을 지금껏 오해하고 무시하며 옆에 두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죄책감에 휩싸였다. 강 여사는 서준호와 은하의 대화를 들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은하에게 가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수치심과 후회로 몸서리쳤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니. 그녀는 은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른 도우미들 역시 이 엄청난 진실 앞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달았다. 서준호는 은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은 격렬하게 울렸다. 이지은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가져다준 고통 속에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적 같은 재회는 모든 이들 강민우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사회에서 그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현우가 이지은의 능력을 통해 얻은 결정적인 정보들 덕분에 민우의 횡령 배임 회사, 기밀 유출 등 모든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언론의 문매를 맞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곧 구속 수감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지은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김현우의 고백을 들은 이후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10년 동안 자신을 몰래 사랑해왔다는 그의 생각은 이지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차갑고 냉철한 외면 뒤에 숨겨진 깊고 뜨거운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김현우는 이지은의 복잡한 심경을 읽어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이지은은 퇴원했고 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데려왔다. 아파트는 이전의 삭막하고 모던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지은이 입원해 있는 동안 현우가 몰래 들여놓은 작은 화분들이 발코니를 장식했고 그녀가 사고 전에 구했던 그 길고양이는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올라 아파트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었다. 현우는 이지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공간을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곳으로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저녁 현우는 이지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 것이 익숙했던 그였지만 이지은을 위해 직접 간단한 한식을 준비했다. 어설프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현우의 아파트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꿈처럼 느껴졌다. 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지은 씨, 당신의 능력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당신을 처음 본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현우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당신은 그때도 지금처럼 빗속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돕고 있었죠.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었는데 당신의 순수한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당신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마다 몰래 도와주기도 했죠.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현우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은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가치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제 남은 삶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현우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이지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사랑해.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이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 외로워했지만 현우는 그녀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10년 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다는 그의 고백은 이지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씨, 저도 현우 씨를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김현우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지은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강민우의 비리 사건과 자신의 회복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했다. 그는 이지은의 도움과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자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김현우 CEO 운명의 여인 이지은에게 공개 청혼, 초능력과 사랑의 드라마 현실이 되다 등의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했다. 대중은 그들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열광했고 이지은은 순식간에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현우는 이지은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이지은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과 편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이지은의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음악적 꿈과 관련된 약속을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의 친구를 찾아냈다. 그 결과 이지은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음악을 공부했던 친구와 함께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학교를 세우자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우는 이 약속을 이지은과 함께 이루고 싶었다. 그는 이지은의 이름으로 희망음악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지은은 감격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깊이 감사했다.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의 꿈을 저와 함께 이뤄주시다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의 사랑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서곡이 되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강은하는 더 이상 어둡고 눅눅한 옥탑방에 홀로 고립되어 있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호의 아내이자 태양문화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찬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예술을 통해 꿈을 찾고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했다. 서준호는 여전히 태양그룹의 최고 경영자였지만 그의 삶은 은하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해졌고 그의 결정들은 인간적인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녀의 재단 활동에 아낌없는 후원과 사랑을 보냈다. 그들의 집에는 은하가 사고 전에 구했던 그 길고양이가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은하는 태양문화 재단의 이름으로 건립된 수선화 예술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곳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로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 그리고 희망에 찬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함께했다. 은하는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입니다. 저에게 이 공간을 선물해준 제 남편 서준호 씨와 저의 꿈을 함께 키워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은하는 예술센터의 작은 연주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피아노가 깨끗하게 관리된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박지민. 어린 시절 은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피아노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였다. 은하는 지민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수선화 멜로디를 가르쳐 주었다. 그 멜로디는 이지은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작곡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곡이었다. 은하는 지민과 함께 그 멜로디를 완성해 나갔다. 지민은 은하 앞에서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소녀의 작은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맑고 아름다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은하는 지민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10년 전 서준호가 자신을 처음 보았던 순간에 그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 정말 아름답군. 언젠가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 현우의 10년 전 생각이 마치 현실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연주가 끝나자 서준호가 연주실 문가에 서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박수와 함께 은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하는 서준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의 수선화 비녀가 빛나고 있었고 서준호의 손목에는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수선화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하게 행복한 하나의 그림 같았다. 이지은과 김현우는 해질녘 자신들의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을 거닐었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이지은이 좋아하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고 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이지은은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현우 씨, 제 머릿속이 이젠 훨씬 조용해졌어요. 당신의 사랑 덕분인가 봐요. 서준호는 은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은하 씨, 당신의 마음이 평화를 찾은 덕분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고 그것을 좋은 일에 쓰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하의 능력은 그녀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게 해주었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붉은 노을 아래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이어질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영원히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숨겨진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용기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세상의 편견과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본래의 빛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은하 씨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봄을 꿈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빛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이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빛나는 변화를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 강은하는 낡고 습한 아파트의 세탁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세탁기 소리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곰팡이 냄새와 뒤섞인 독한 비누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달아빠진 자신의 셔츠들을 조심스럽게 손빨래했다. 가늘고 창백한 손가락은 차가운 물과 피로에 떨렸다. 가족도 가까운 친구도 없는 그녀의 삶은 지루하고 반복적이었다. 저녁이면 늘 혼자였다. 차갑게 식은 컵라면을 먹으며 낡은 창문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그 불빛들은 그녀의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풍경이었다.